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원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국제대학원이 위기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미국 입장에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세 나라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best possibility to move North Korea in a direction that we want is for there to be very close cooperation between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that that's fundamental. 과거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반목해도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 협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n the past, it has been North Korea's propagation and the policy coordination that brought the two countries together in the midst of all this. But that link actually has gotten much weaker. 이 교수는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한국 내 정치와 직결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한일 갈등을 해결할 유인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nd in all practicality, if we are serious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Japan would have to come into play. Financial assistance-wise, technical assistance-wise, Japan's role will be important over the long term. 타츠미 연구원은 이어 안보의 중심축인 미국이 한일 양국의 중재를 맡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활발히 논의해야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무선통신과 운송서비스 결합으로 북한 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정권 유지 선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과 택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북한 내 물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김연어 객원연구원은 19일 열린 KI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와 서비스의 합성어인 서비차 운행 단속이 완화되면서 화물차와 군용차,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물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cargo volume has expanded, and quick product supply has been made possible in respons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nd these structural changes inevitably led to expansion of trade volume. 특히 지난 2017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470만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시장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시장 확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권 안정이 유지되는 선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f the regime sees a big opportunity and they are confident that this is not destabilizing the regime, but in a way benefiting and some profits they can pick up, then they would be really eager to modernize. 반면에 이 같은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북한 정부의 압박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 regime will face pressure to allow even more mobility and more access to the people.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 등을 계속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확산에 따라 정보 유입의 양도 늘려야 북한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 order to have those realizations come about, there must be information available for people to consume, to come to those realizations on their own. 이 전문가는 또 북한 내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꾸준한 정보 유입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해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매국 행위라며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PI는 보도와 관련해 특정 기자에 대해 매국 행위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더욱 그렇다고 20일 VOA에 밝혔습니다. IPI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의 역할은 정부의 응원단원이 아니라 공익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향후 이 같은 선동적인 발언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대북제재 이행 조치로 해안경비대 소속 4,500톤급 버솔프 경비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버솔프 경비함이 지난 3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했으며 앞으로 해상에서 북한의 원유, 석탄 불법 환적 등 UN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페이건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사령관은 영내 동맹들과 협력해 규칙에 기반한 해상 활동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 미사일로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검증 실험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미국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SM-3 블록2A의 ICBM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북한이 ICBM 보유에 접근하고 있으며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은 SM-3 블록2A를 2020년 말까지 시험할 것이라는 지난 1월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VOA에 답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